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 김선희입니다. 우리 시장 따뜻한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코스닥은 하루의 약보합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는데 외국인 수급 개선의 기미도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기관의 매도 속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그런데 연기금의 2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은 특징적이었습니다. 지속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우리 시장 온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이렇게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2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장전 전략, 오늘 시장 전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주말에도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한국 시장도 강보합 권역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특히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보다 조금 더디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날 지난주 주 후반 권역에는 3,200포인트대의 안착 시도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뭐 종가 기준으로는 안착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좀 안착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이 3,200포인트대의 안착 시도,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보게 되면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과거의 1월달하고 지금 구간하고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1월달에 PER 밴드로 좀 보게 되면 12개월 선행 PER이 약 한 15배 정도 수준이었어요. 15.1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PER이 13.4배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과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IT 쪽에 있어서의 주축으로 실적이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면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산업재해 쪽 업종이나 섹터 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보다도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과열 권역으로 좀 진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 4월 초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던 이 주축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흐름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흘러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게 된다면 조정도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변동성 부분들은 좀 작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폭의 뭐 가격 조정과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기간 조정 형태의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 초반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소형주 그리고 그다음에 중형주, 대형주 이런 쪽으로 순으로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뭐 업종별 순환매는 좀 계속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좀 봐왔던 것처럼 삼성전자, IT 쪽과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고요. SK 하이닉스도 박스권역이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 종목군들이 좀 지수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좀 진행된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있어서 고점 매물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좀 줄 때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 초반에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대체적으로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주에 대한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가치주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좀 성장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업종별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건설주라든가 건자재,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자체는 실적의 전망들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화학 쪽 섹터에. 근데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화학 제품이나 가격도 일단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에 있어서의 저 부분들이 전망치 자체가 상향점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눌림을 좀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2차전지 쪽에 있어서 화학 쪽 같은 경우도 LG화학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성화학이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 뭐 이런 기업들도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카프로 같은 경우도 카프로락탐의 가격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프로도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올라간 부분들이 별로 없죠. 송원산업도 마찬가지로 산화제 쪽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콩이나 중국 쪽에서 HDD 사재기 바람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가상화폐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ESS 쪽,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 머티리얼즈라든가 신텍,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FA 반도체라든가, 뭐 SGA,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SK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휴수 또한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9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3,200선을 타진하는 코스피 그리고 1,000포인트에 안착하고 우상향하고 있는 코스닥. 자, 이대로 양시장 쭉 우상향해 줄지 시장의 기대가 큽니다. 이달 들어 수급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매수 좀 눈에 띄는데 4월 들어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매수 규모가 3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중에
순매수 1위 종목은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연기금은 2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 지난 금요일에 2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이 됐는데요. 자, 이 매도 기간 동안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종목 1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2위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엇갈린 수급 상황 속에서 또 5월에 저희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종목들의 공매도 재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의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챙겨가시고요.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24% 빠지면서 83,700원으로 출발하고요. SK하이닉스는 0.36%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13만 8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 0.4%가량 상승입니다. 다시 90만 원 선 넘어선 모습인데요. GM과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합작 2공장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양산할 거라는 소식인데 90만 1,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넘게 오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연속되면서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8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0.4%가량 상승이고요. 현대차 0.2% 오르면서 23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하이브리드카 전용 파우치형 배터리 개발 협업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0.8% 하락하면서 68만 8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0.3% 빠지면서 30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방향이 일단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0.07% 약보합권으로 3,200선 넘어서지 못하고 3,19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2% 강보합으로 1,02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지금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1% 안팎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젠이 오늘도 오릅니다. 3.5% 상승으로 20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시젠 가파른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 1.6% 하락으로 6만 5,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0.5% 강세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인데 에코프로비엠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1.08% 상승으로 18만 6,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6%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입니다. 1.09% 하락한 35만 3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HLB 0.7%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도 0.28%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관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바로 주실까요? 자, 월요일장 시작입니다. 자, 전일까지 해외 시장들이 이제 강세로 다우가 신고점으로 갔고 유럽 시장도 신고점으로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고 우리나라 시장은 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시장처럼 뭐 유럽 시장처럼 계속 신고점을 막 돌파하는 그런 강세의 흐름까지는 아니고 적당히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정도. 그러면서 이제 상승은 해주고 있는 부분들. 또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급락세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아침에서는 약간 좀 찌글찌글하게 움직이다가 오후장에서 들어주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미 잘 갖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코스피에서 전고점 부분 3,266 라인을 지금 당장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 횡보를 했다가 살짝 밀렸다가 나중에서 돌파를 할 거냐 결국은 이제 돌파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증권주,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화학주 순환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엔터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은행주 또한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계속 좋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순환매 흐름 속에서는
시장은 넘어갈 거는 같아요. 하지만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넘어가면서 만족할 만한 느낌을 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닥권역에 있거나 순환매 중심에 있거나 올라간 폭이 크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다면 충분히 버티면서 가져가면서 시장은 어쨌든 찌글찌글해도 상방으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건설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이쪽 애들은 올라간 게 좀 덜하고요. 그리고 철강주들은 최근에서 올라간 거는 클지 몰라도 주봉과 월봉상에서는 올라갈 목표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 월봉상으로 볼 때에서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아직 정고점을 돌파하기에는 굉장히 큰 목표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에서 사기보다는 조종시 적극 매수를, 그렇게 해서 목표치가 큰 종목, 그래서 월봉상으로 목표치가 큰 종목들 중에서 일봉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쪽들은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라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순환매에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물을 먹거나 아니면 크게 고생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도 찌글찌글하게 움직이겠지만 오늘 코스피가 미국과 유럽 시장이 저렇게 강세를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혼자서 이렇게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면서 3천에 깨진 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깨지려면 해외 시장도 무너져야 되는데 요즘에서는 지금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나스닥 시장도 다우 시장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쉽게 우리나라 시장 혼자는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어떤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싸게 공략을 해서 끌고 갈 것인가. 지금 그래서 스윙적인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단타 전략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서 스윙 한 달 정도를 보는 매매 전략으로 가셔도 괜찮은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종목은요, 바로 페노션 질문 주셨는데요. 페노션의 이제 주가 종목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페노션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는 HMM, 현대상선의 주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 현대상선의 주가가 지난번에 아주 강하게, 튀어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을 한 차례 받고 무너지질 않습니다. 이 정도 바닥에서 이 정도 많이 올라왔으면 조정도 조금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잘 조정을 들어오질 않죠. 360%는 올라갔으면 한 이쯤 내려와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서 아까도 현대제철처럼 얘네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목표치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 뿐이지 올라갈 목표치 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꺾여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해운 업황의 호조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다시 우상향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HMM이 올라간다라 그러면은 페노션 또한 다시 정고점 부분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해운업황 호조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신용평가에서 그 사업 안정성 제고를 따른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좀 상향을 해놓은 신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선종 다각화라든지 사업 안정성에 대한 제고를 다시 하면서 페노션에 대해서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신용 등급을 조금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바닥 부분에서 페노션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간 부분들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바닥 쪽에 있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끌고 가셔도 무방하다 봅니다. 대신에 손절 라인은 한 5,7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건 괜찮아 보이고 5,7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조정을 한 차례 좀 받았다가 다시 움직이다 보면 돼요. 결국은 가긴 갈 겁니다. 결국은 가긴 갈 거지만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긴 갈 거지만 5,700원이 깨지면은 그동안 상승폭을 줄였다가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정고점을 돌파할 테니까 5,700원만 안 깨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보유 혹은 조정식 공략 괜찮은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AP 시스템 질문 주셨는데요.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추천해드리고 좋은 종목을 설명을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OLED 장비주 쪽이에요. 그래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해가지고 작년에 바닥에 있을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못 갔고
그리고 바닥 부분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 공략을 하면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바닥주로 설명해 좀 드렸는데 작년 12월 28일 날에 이제 이것도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드렸던 것도 바닥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간 부분을 보면 대략 한 27%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계속 OLED 시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OLED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서도 지금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력 지원 발언들을 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도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으로서의 강력한 정부의 그런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정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12월 28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목표치를 35,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27% 가까이가 올라왔고 35,000원까지 정고점까지 목표치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정고점만 돌파가 되면 그러면은 충분히 여기 35,000원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돌파가 언제 될 거냐에 대한 시점은 뭐 빠른 시일 안에 되면 좋겠지만 좀 늦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요즘에 외국인들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지금 위에 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라 돌파만 되면 35,000원까지의 목표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이 이제 넷마블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니에요. 자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이제 15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자, 일단 기존에 있는 목표치에서 17만 원까지 목표치를 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고 지금은 매도를 해줘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짜리도 아니고 12조짜리예요. 그렇죠? 대형 종목 쪽인데 지금 신작 게임 기대감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지난번에서는 제2의 나라라는 신작 게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7월에 상장 예정으로 좀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이 특히 지금 넷마블에 대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목표치를 욕심을 좀 낸다면 17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 주도 안 팔진 말고요. 지금 정도 올라왔으면 지금 17%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샀다면. 그러면 그 정도 수익이 났으면 좀 절반 정도는 팔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이슈가 이제 막상 이제 불게 되게 되면 오히려 한번 조정을 받다가 다시 가는 경우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못 갔다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바닥에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막 불거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막 지금에는 사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다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그 뉴스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급등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잠깐 했다가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익이 안 난 것도 아니고 17% 정도의 수익이 났고 그러면은 지금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팔고 조정 시 다시 재매수를 해서 나머지 목표치 17만 원까지 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전략을 드릴 텐데 카카오뱅크의 이제 지분의 3.74%를 가지고 있는 넷마블이기 때문에 이슈가 좀 되고는 있고요. 그 외에서도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카카오뱅크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뭐 당연히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뭐 같이 뭐 관심 종목으로 같이 보면서 일단 넷마블과 근데 좀 별개랑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카카오에 대한 수혜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정 시 한 14만 원 이하에서 다시 재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넷마블까지 종목 전략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드렸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절반가량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목표가 상향 조정해드렸으니까 같이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률 챙겨볼까요? 네, 자 오늘은 동부건설이라는 건설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은 정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쉽게 내려오질 않아요. 계속 올라타면서 이제 우리가 5일선 매매라고 그러는데 5일선 타면서 계속 상승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의 수급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 거기다 연기금들도 계속 강하게 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업계들이 지금 좋은 뭐 재건축 얘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해외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쪽이라든지 이런 그 해외 수주에 대한 가뭄들이 이제 고갈이 됐던 그 가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 그래서 기대감 속에서 현대건설이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소형 건설주들도 여기에 머물지 않고 얘네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동부건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건설주 섹터 같이 보세요. GS건설,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뭐 이런 건설주들이 계속 강세에 붙어 있으면 중소형주들도 중소형 건설사들도 같이 움직여주니까 매수 가격은 13,5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저점에서 해보시고 손절 라인은 1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시장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싸게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물론 내려오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저점에서 싸게 하면 되지만 시장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무너지지를 않아요.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일봉 차트로 코스피를 보든 코스닥을 보든 열심히 봐도 무너지는 과거처럼 이렇게 쿵쿵쿵 무너지는 장대음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려는 종목들이 그렇게 싸게 내려오진 않는다. 그러면 올라갈 목표치가 크다라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목표치를 보고 공략을 해야지 싸게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업종을 잘 선택을 해서 건설주 업종 괜찮다. 그래서 동부건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동부건설이었습니다.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상승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도 같이 따라가는 흐름들을 엿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매수가는 13,000원에서 13,5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 15,0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시황 이야기부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다음 달 3일부터 대형주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이와 함께 또 개인 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방안도 같이 시행이 될 예정이죠. K대주 시스템 어떻게 운영이 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 도전 종목들이 줄줄이 수익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화성산업까지 종목 대응 전략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일단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실적 시즌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리 없고요. 4월 달부터는 좀 챙겨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대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지수를 보면은 이제 다 올라왔어요. 전고점이 3,266인데 이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왔던 지수였기 때문에 꼬리 달고 쭉 내려왔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고가 경신을 하는 중이고요. 코스닥 입장에서는 더 명확하죠. 코스닥은 이미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안착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굳이 이러한 흐름에서 내려올 필요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봐도 대형주의 차트와 중형주의 차트, 소형주의 차트가 명확히 달라지죠. 지금은 순환 매장이 유동성은 여전히 시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로 끌고 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그런 섹터로 순환을 빨리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바벨 전략을 통하지 않으면 지수는 좋은데 내 것만 좀 안 가는 듯한 이런 소외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의 순환이 어닝 상향과 더불어서 다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간재급인 반도체 쇼티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화학 쪽도 그렇고 철강, 건설, 건자재, 기계, 조선까지 전체적으로 다 돌고 있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본인이 선호하는 섹터의 주요 종목을 갖고 있다면 그냥 갖고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 3일이면은 이제 하나 바뀌는 게 있죠. 공매가 재개가 됩니다. 한 1년 동안 금지해왔던 공매가 재개되면은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많은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매라는 성격을 이제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그야말로 좀 가치 대비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종목을 숏을 쳐서 이제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인데, 기본적으로 공매를 하는 거는 헤지펀드가 주로 하고요. 헤지펀드는 공매를 단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롱과 숏을 묶어서 합니다. 롱숏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섹터 내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사고, 고평가된 종목은 판다. 이런 전략으로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시장을 보면 박스권에 있었죠.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유가 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주로 금융회사에서 판매했던 상품 자체가 ELS 상품이었습니다. ELS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그 대상을 지수로 하든지 주식으로 하든지 어떠한 범위 내에 가다 놓고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국내 금융 상품은 ELS를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 이게 대체적으로 7개가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설계도 거의 7개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의 방향이 이 박스권에 있을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ELS 상품이 거의 없고 정산이 돼서 없습니다. 굳이 박스권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공매도 재개로 인한 그런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개인 공매도도 활성화한다는 제도를 같이 이제 겸해서 하는데요. 공매도는 이제 5월 3일날 재개되면은 전 종목이 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는 200종목, 코스닥은 150종목의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가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개인들의 참여 비율도 높여주기로 해서 이제 투자 경험에 따라서 개인들한테도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가 됩니다. 아마 초기 투자자한테는 3천만 원 한도를 줄 것 같고요. 2년 내 공매도 투자 5회 이상 하거나 5천만 원 이상 투자자한테는 7천만 원을 주고요.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 된 개인 전문 투자자한테는 한도를 두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대주 상황 기반은 현재같이 60일로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공매를 개인이 할 때는 이제 충분히 훈련된 개인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략 중에 하나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내가 숏을 쳐서 그냥 느낌상으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투자의 수익을 봤을 때 공매도는 치면은 잘해봐야 이제 100% 수익에 만족하는 건데 손실은 무한대로 납니다. 개인 투자가 섣불리 공매를 사용하다가는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별돼서 좀 전략의 하나로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마이크로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 한 11,000원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법 좀 올라왔죠. 최근에 반도체 섹터 부품 소재 장비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이때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21년 올해 높은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AP 삼성이 자체적으로 AP를 하기로 했죠. 그런 게 올해 이제 많이 비메모리 테스트 부분의 성장이 될 것 같고요. 연결자에서로 있는 하나머티리얼즈가 이제 굉장히 성장이 도드라집니다. 그동안에 좀 말썽을 피웠던 브라질의 이제 ST마이크론도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성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당시 목표가 13,000원을 드렸는데 이제 얼추 다 왔습니다. 13,000원에 이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화성산업인데 그래서 건설 섹터는 워낙 좋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제 화성산업은 기본적으로 절대 저평가입니다. 퍼밸류 3.5배에 PBR 0.35배니까 특이한 점은 이제 현금성 자산이 1,800억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1,600억에 못 미쳐서 지방 건설사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격화되어 있는 종목이라 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최근에 뭐 지방 건설사들이 시세가 많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가 한 15,000원을 드렸는데 뭐 15,000원 갈 때까지 갖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냥 흐름을 타는 중이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더존 비지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완전히 역배열로 눌려 있죠. 굉장히 최근에 낙폭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월봉으로 보면 이러한 차트를 드립니다. 10배 오른 신루타 종목입니다. 1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올라와서 뭐 12만 원까지 올라가서 10배가 올랐는데 10배가 오를 만한 종목인지를 살펴보면 그럴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매추이를 보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성장을 합니다. 2006년부터 나와 있는데 2006년에 200억 매출이 계속 올라와서 이제 3천억까지 올라왔고요. 영업이익도 올라오는데 보다 앞서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 20%대를 넘나듭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20%를 넘나드는 영업이익률을 누린다는 건 해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하는 일은 ERP, 기업 재무에 대한 거를 제공을 하고 IFRS 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 같은 일을 하죠. 전자세금 계산서 등 기업 정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기업입니다. 올해 매출 추정도 뭐 대단합니다. 3,100억 매출에 920억.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위하고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제 내놨는데 이 성장이 아주 도드라집니다.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는 KT 바우처 사업이 뒷받침돼주는 부분도 있고요. 해외 진출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어서 여전히 뭐 성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한 11만 원 수준 잡으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항상 매수를 잡을 땐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이 중요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다른 양봉이 나와서 이 정도면 뭐 매수 신호는 나왔습니다. 한 8,800원, 88,000원 수준에 들어가서 11만 원 목표가 잡으면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손절은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꼬리를 뚫고 내려온다면은 차트적으로 좀 안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82,000원 잡으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재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더존 비지온이었습니다. 매수가 88,000원 그리고 목표가 11만 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시장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2%씩 지금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지금 양시장 개인이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데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 지난주 금요일 매수 전환에 이어서 오늘도 400억 원 가량 지금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좀 하나씩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뭐 강하지도 않은 시장이네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지요. 자, 우선 보자면, 자, 대유 플러스인데요. 대유 플러스가 전기 충전기 제조사 시그넷 EV하고 이제 업무 협약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좀 강한 상승이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움직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수급상으로 보자면 뭐 후신과 연기금이 굉장히 많은 수량을 좀 매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1,000원대 안착을 하는데 1,000원대부터 또 호가 자체가 또 바뀌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또 굉장히 조금 가파릅니다. 한 호가당 0.5%씩 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한데 현 시점에서 사실 이거를 갑자기 좀 담아 들어가는 것도 자체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고민스럽기 때문에
대우플러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에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신다거나 하는 것은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우선 보여 계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분봉상으로 가격 전략을 좀 따져보자면 1,070원 정도의 자리가 조금은 고민스러운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1,070원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 대응 통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돌파하면서 1,2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을 기다려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우선은 홀딩하지만 절대 이 종목을 매수하지 마시고 우선 관망 의견 드려볼 테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오늘 또 이제 궁금하신 종목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어요. 크라운 제거인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르죠. 그 윤석열 테마주라 해서 엮여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뭐 이래저래 관련된 의원들이 또 회동을 가지면서 또 뭐 제3지대 신당에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께서 또 합류할 가능성이 뭐 제기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슈가 굉장히 좀 나오면서 이 크라운 제거가 또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이제 그 크라운 제거 홀딩스 그룹 자체가 그 윤석빈 크라운 제거 대표이사가 그 윤 전 총장과 윤 씨 종친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고향이 좀 같다는 거기도 하고 뭐 공장 위치도 또 아산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뭐 특별한 이슈로 보기가 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누군가가 좀 장난을 좀 많이 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바닥에서 현재 상승을 하면서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실적으로 좀 이슈를 좀 잡아서 봐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사실 그렇지도 않고 근데 크라운 제거가 사실 올 한 해 실적 개선세가 또 크긴 크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그 상황에서 봤을 때 펀더멘탈로 따져보자면은 현재 실적 가지고는 딱 고평가까지도 아닙니다. 적당 수준의 주가가 온 거예요. 사실 그 전에 10,000원대 초반이 완전 저평가 상황이었던 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적정 주가가 온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사실 따져봤을 때 이게 윤석열 테마로 올라간 거지 회사 본연의 가치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우선 주가가 갑자기 꺾이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꺾이고 하진 않은데 반등이 나온다면 이 다음부터 2만 원대 위로 만약에 더 솟구친다 그런다면 그때부터는 매도 관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시는 건 절대 아니고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오늘 자리 다시 한번 지키고 있는 자리가 한 17,400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리에서 17,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머리가 아파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천천히 조금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젠인데요. 자, 시젠을 보면은 무증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라요.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였는데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제가 예언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M&A 이슈에 대한 부분도 예언을 해드렸고 M&A 전문가를 모집을 했어요. 전문가를 경영진에 앉혀놨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 뉴스로 나왔지만은 해외 글로벌 제약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가를 우선은 만들어 놓고 안정시켜 놓고 관련된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M&A라는 게 시간이 원체 오래 걸리니까 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시작은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주가가 현재 꺾이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래도 한 2, 3만 원 정도 많으면 24만 원 정도까지도 1차 주가의 반등이 있고 난 이후에 주가가 같이 밀리는 게 아니라 횡보 구간이 있겠죠. 근데 그 횡보 구간 자체가 한동안 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슈 소멸에 대한 부분, M&A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아직까지 움직임 자체가 조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M&A 이슈 자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꺼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시즌은 홀딩을 하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부터는 M&A 이슈에 대한 부분을 항상 주목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꾸준하게 가져가시고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회사의 적정 주가 자체가 시총 대비해서 본다면, 실적 대비해서 본다면 30만 원 이상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종목인데 그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잘 극복해내고 있고 꾸준하게 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무중 이후의 상황도 제가 상황보다 나중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미셀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CMO 기업들에 대한 부분, 모더나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여기저기에서 백신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면서 여기저기 좀 각 나라에서 처방 자체 백신을 좀 조사하지 않고 있죠. 그 상황에서도 반사액에 대한 부분, 모더나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래저래 또 CMO 시장, 그러니까 대체 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OEM 같은 경우인데 바닥부터 해서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하나 걱정인 것은 요즘에 이제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요, 사실. 이 백신 관련이나 뭐 이래저래 뭐 AD 프로바이오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엔투텍 같은 경우에도 또 급등하는 모습이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조금은 이제 불안한 게 오늘 시장에서 지금 테마성 움직임으로 시가부터 강하단 말이에요. 시가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강하게 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냥 바닥에서의 움직임에서의 1차적인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시가 흐름을 조금 깨줘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대의 1차적인 안착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17,500원대 이탈하게 되면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이제 고민되는 구간에 오긴 했어요. 85만 원대.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본다. 네, 가능하지만 역시나 조정은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84만 원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84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수익 출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파메셀도 CMO 이슈에 좀 같이 엮여있긴 한데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바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오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인데 오늘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 최근에 종목들 대형주들도 굉장히 좋고 한데 그래도 대형주 쪽으로의 종목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가운데서 꾸준하게 그간 말씀드리고 했던 종목들인데요. 제가 기아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를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 그룹주들 보자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움직임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죠. 현대미포는 제외하고요. 위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래서 만도도 그렇고 조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횡보하는 흐름을 조만간 깨면서 바닥부터 해서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산 공정에 차질 좋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MCU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되면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하지만 또 자동차 관련주들도 지금 현 구간대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 매수해 주시고 매수가 현재가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기아였습니다. 함께 잘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 양봉으로 전환한 후에 지금 0.2%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3,2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